안녕하세요 여러분, 겉바입니다. 뜨개톡톡 진짜 오랜만에 찍는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하느냐고 진짜 뜨개톡톡을 미리 촬영한 번이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게 없다 보니까 뭔가 지금 촬영하는 것도 이게 지금 업로드 되는 날짜보다 며칠 전에 찍은 겁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제가 커뮤니티에도 이미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고 또 인스타 통해서도 공지를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네, 제가 두 번째 작품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도안 만들었을 때가 저번 6월 달에 이제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그때 냈었는데 이것저것 문제들도 있었고 또 저도 그렇게 아직까지 기간에 맞춰가지고 뭔가 도안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익숙하지 않은 작가로서는 굉장히 초보적이다 보니까 제가 생각한 날짜에 딱 맞춰가지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여러분들 응원 받아가지고 진짜 끝까지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도 해주시고 예쁘다고도 해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끝까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저도 생각지 못하게 비슷한 디자인이 있었어가지고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도안 작업을 2번을 한 거죠. 어떤 패턴으로 만들 건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옷의 그 느낌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맞춰놓고 도안을 딱 작업을 하는데 중간에 어그러지는 그런 상황들이 진짜 저한테는 특히나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용기 있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도 다 응원해주시는 분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 나온 도안에 대한 작업도 끝까지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응원들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 이번에 나온 탑다운 가디건은 제 스마트 스토어 뜨개일상에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커뮤니티에도 이제 그 주소를 남겨놨지만 제가 이번 영상의 더보기란에도 제 주소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또 이 탑다운 도안 요 디자인 저거 뭐지? 했던 분들이라면 구경만 하셔도 되니까요. 한번 들러주세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도안이 이번 2번째로 나오는 도안이에요. 제가 오늘은 검정 옷에다가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 느낌이 정말 확 다르죠? 일어났을 때 요런 핏입니다. 되게 늦은 손 기준으로 제작을 했었고 이 실이 아사테사예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여름실로 유명한 실이기도 한데 제가 좀 더워요 지금. 완전 여름이라기보다는 가을 정도? 그 다음에 가볍게 걸치기 좋은 가디건으로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는 아마 안쪽에 나시를 입고서는 가볍게 걸치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실입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도 되게 부담스럽지 않은 이런 화려함이 포인트여가지고 또 이제 핏감도 굉장히 넓게 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프리 사이즈이지만 다양한 사이즈 분들이 이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크기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단추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입을 따로 하지 않았던 이유가 제가 사용한 단추는 10mm 단추예요. 그래서 이 실에는 조금 작은 실입니다. 그래서 단추 구멍을 조금 좁게 만드는 게 아니라면, 더 줄이는 게 아니라면은 10mm보다는 한 12, 13 정도의 단추를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입으실 수 있는 옷이 될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의 이름은 아프리쿠스입니다. 너무 흔하지 않은 이름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많이 찾아본 것도 있지만 저 나름의 이야기와 좀 맞아떨어지는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서 되게 반갑게 느껴졌던 이름 중에 하나예요. 아프리쿠스는 라틴어로 햇살이 좋은, 햇살 가득한, 양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뜨개옷을 항상 만드는 이유가 뭔가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뜨개옷만의 뭔가 딱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포근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날씨 자체가 포근하다기보다는 내가 느껴지는 이 뜨개옷만의 포근함, 이게 너무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게 되었기도 했고, 또 요건 엄청 TMI인 부분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의 첫 그 사업장 이름이 양지였습니다. 저희 아빠도 옷에 관련한 사업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이 주니어도 생각해보니 옷에 대한 걸 또 하고 있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피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평행이론 같은 그런 느낌도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참고로 이게 카메라에 들어갈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집 옆에 중학교가 있습니다. 여중이 있어요. 그래서 간간히 이게 닫아도 이 친구들이 하도 이 에너제틱한 친구들이라 가지고 이 소리 지르는 게 들려갈 수 있는데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이제 새싹들이 즐겁게 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응원 메시지도 정말 많이 받았고 지금 판매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판매 시작을 하고 이걸 찍고 있는 거여가지고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이거 전 몰랐거든요. 구입하시면서 밑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하나도 가격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가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일가까지 적용을 되다 보니까 그 비교적 이 도안 자체가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 항상 그 고민을 하거든요. 도안을 살 때, 그 다음에 도안을 판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같이 만드시는 분들에게 이제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이 가격 측정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 플러스 저의 실력적인 부분을 반영하는 가격? 그런 게 저는 항상 어떤 걸 판매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올리게 되겠지만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하나 이걸 만드는데 정말 많은 정성을 들이고 뭔가 많은 시간들을 들였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또 영상 튜토리얼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정말 모자란 부분도 너무 많고 앞으로도 고쳐가야 될 부분도 정말 많지만 그 시작이 이 가디건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조금 더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도 너무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이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한다면 그래도 이 올해는 또 지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작가 1년차가 된 또 아직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저에게는 이런 실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런 경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격을 올리는데 시간을 조금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막 이게 맞는 것 같고 막 이래서 그렇다라기보다는 저도 도안을 사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명성과 그동안의 커리어적인 부분과 경력과 그 다음에 이 도안에 대한 유연함 이런 거가 당연히 이 가격에 되게 반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비싸 보이는 이런 도안도 저는 아끼지 않고 구매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위해서 더 많은 커리어적인 부분들도 쌓아 올라가면 언젠간 저도 뭔가 이만큼 주십시오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응원을 받고 나서 조금 쑥스러운 마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본 부분이었습니다. 저라고 왜 많이 벌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더 돈 좋아합니다.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이 가디건을 제작을 하면서 갖는 의미도 진짜 많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좀 크게 두 가지를 보자면은 1번은 튜토리얼을 제가 처음 시작을 하게 된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탑다운이 처음이죠. 그러니까 탑다운 옷을 저 혼자 자작으로 만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런 탑다운 형식의 서술형 도안을 만들어낸 거는 제가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제 첫 제작이 바텀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핏감 이런 거는 딱 제 체형에 맞는 어떤 옷 이런 거는 바텀업을 이길 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런데 제작자 입장에서 그리고 유연한 적용? 예를 들면 나는 조금 더 길게 뜨고 싶어.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조금 더 길게, 팔을 좀 더 길게 뜨고 싶어. 이런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탑다운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구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좀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확실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탑다운 도안을 제작을 할 때 정말 그런 점들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정말 많이 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특히 남성복 같은 거는 핏감이 이렇게 탁 붙는 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각진 부분이 조금 더 멋있어 보이고 예뻐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바텀업을 선호하기는 하지만 이 탑다운이 주는 뭔가 이렇게 촤르르 떨어지는 이 느낌은 진짜 대체 불가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탑다운
탑다운은 누가 봐도 제가 옷을 뜨고 있네 이걸 티낼 수가 있잖아요. 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옷을 만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확 보이는 게 탑다운이어서 니터로서의 프라이드를 아주 느낄 수 있는, 아주 보일 수 있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뽐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뜨개 이 취미가 그렇게 흔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런 거를 들고 나가가지고 뜨개질로 옷을 만들고 있으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봐주십니다. 가끔 가다가는 물어보시기도 해요. 뭐 만드냐고. 그런데 저는 그거 약간 즐기는 편이거든요. 탑다운이 그런 뽐냄에 있어서 아주 적합한 옷을 뜨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의 계획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일단은 지금 만들고 있는 또 다른 색깔의 아프리쿠스 가디건이 있어요. 이것도 너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이것도 색깔이 주는 느낌이 또 다른 거라 가지고 얘도 검정색에 입었을 때 되게 예쁠 것 같고 흰색에 입으면 조금 더 시원한 느낌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 제작하고 있는 이 아프리쿠스 가디건 먼저 다 끝내고 이제는 팔만 뜨면 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얘 먼저 뜨고 여름부터 생각해놨었던 이 도안에 대한 계획은 아니고 컨텐츠에 대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 컨텐츠를 하나 주제를 잡아놓은 게 있었어요. 그것도 자작 가디건을 만드는 거였는데 라운드 가디건, 기본 꽈배기 무늬로 라운드 가디건을 만드는 컨텐츠를 생각해보고 있었어가지고 아마도 이 아프리쿠스 가디건 하나를 끝내놓고는 바로 그 작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안 제작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는 예상이 없는데 스토어에 기본적인 옷들에 대한 디자인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전부터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핀 나오는 거 보고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 요즘 뜨개 계획은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2개째지만 또 바로 작업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작품을요. 그래서 그래서 오늘도 이 도안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하면서 또 이 도안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마침 또 제가 도안을 냈다 보니까 도안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털실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클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뭔가 마니아적인 그러한 느낌이 있는 뜨개 가게라던가 뭐 털실의 종류라던가 이런 것들을 알고 즐기는 그런 니터가 아니기 때문에 되게 좀 심심하지만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이 생각을 저도 못한 거죠. 저도 초보의 시절이 있었고 처음부터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또 각각의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들 또는 뭔가 비교가 필요하셨던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런 정보가 조금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었다라는 거를 간과하고 있었어요. 저의 예전의 초보 시절을.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었던 영상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으로 이 조회수에 대한 이유를 좀 작게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저 놀랬거든요. 이게 감사하지만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 약간 도안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한번 정리를 좀 해가지고 가지고 와봤어요. 뜨개 도안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우리 뜨개톡톡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뜨개톡톡에 뜨개물을 빼놓을 순 없겠죠? 와 근데 살짝 더워지는데? 뭔가 쫄쫄이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쫄쫄이 아닙니다. 이게 티예요, 티. 제가 지금 뜨고 있는 이 버전은 일부러 되게 타이트하게 떴어요. 일부러 손땀이 제가 원래 늦은 손이에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나 이 도안에도 늦은 손이라고 표시를 해놨거든요. 근데 일부러 타이트하게도 떠봤어요. 딱 보더라도 베이지 색깔이 굉장히 늦은 손으로 떠져가지고 이거를 되게 타이트하게 뜨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타이트하게 떴는데 그렇게까지 작아지거나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확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사이즈가 이렇게 펑펑해지지는 않고
55 사이즈거든요. 55 사이즈인 사람 기준에서 베이지는 라지 사이즈를 걸친 것 같은 느낌이라면 쫀쫀선으로 일부러 떴을 때의 사이즈는 좀 M 사이즈 타이트하게 나온 기성복이라던가 아니면 S 사이즈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핏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메일로 좀 그런 느낌적인 부분들도 적어가지고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혹시나 이렇게 나는 쫀쫀손인데 약간 게이지가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 옷의 폭을 확인을 하셔서 길이는 얼마든지 더 뜨시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뜨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한번 제가 이 쫀손으로 떠보고 꼭 그 핏을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늘의 또 주제가 이 주제인 만큼 제가 또 멀티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무늬가 들어가는 가디건은 이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처음에 얘기해보고자 할 부분, 도안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많은 종류들이 있어요. 딱 정해진 어떤 룰이 있는 거는 아니고 작품을 만드는 작가님들의 어떤 스타일에 맞춰져가지고 도안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같은 서술형 도안이라고 하더라도 이 설명해 주시는 분에 따라서 느낌도 굉장히 다르고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그런 방식도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한 작품을 떴는데 그 작가님 스타일이 정말 마음에 든다 라고 하면 그 작가님의 다른 작품들까지도 꼭 체크를 해보는 편이에요. 대표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뿌띠니트님이 그렇죠. 뿌띠니트 작가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깔끔한 도안이잖아요. 그래서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다른 뿌띠니트 작가님의 도안을 믿고 또 도전을 해보고 약간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큰 틀이라는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안의 큰 틀을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서술형, 그 다음에 차트형, 그 다음에 혼합형 이렇게 조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술형은 말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로 말로 다 표현이 돼 있는 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조금 보자면 뭐 겉3 이러면 겉뜨기 3번 하고 그 다음에 안뜨기 2번 해라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가 작업물을 하는 모든 스텝을 다 풀어가지고 서술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초보였을 때 좀 도전하기가 좋았던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코바늘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제가 코바늘을 처음에 도전을 못했던 이유가 도안이 차트식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서술형은 그나마 말로써 다 풀이를 해놔서 내가 만약에 모르는 어떤 스킬이 있더라도 그 이미 말이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그 말을 그대로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고수분들이 이 팁들을 굉장히 공유를 많이 해주세요. 그렇다 보니까 서술형은 그런 안심이 좀 있죠. 내가 모르는 게 있더라도 이 이름은 그대로 검색을 해보면은 누군가는 알려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안심이 되는 이렇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있어요. 서술식 도안은 이 완전 책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줄을 하나하나 따라가는 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도안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에 보기는 어려워요. 한 장 한 장 다 넘기면서 막 15페이지, 14페이지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구성은 어렵고 세밀한 부분만 조금씩 보면서 옷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식 도안은 기호로 보면 돼요. 기호로 되어 있는 도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까 우리가 서술형 도안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장 한 줄씩 읽어야 되니까. 근데 차트식은 전체를 다 한 번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옷 자체, 옷 그림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 어떻게 만들었나를 네모칸으로 다 확인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뜨다가 여기서 줄여주게 되겠구나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딱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책자 같은 것들도 보면은 일본 책자 이렇게 보면 2페이지로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차트가 조금 크고 길어진다면은 뭐 3페이지, 4페이지 정도에서 설명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차트를 또 싫어하시는 분들이 거의 이 이유일 것 같은데 차트에 활용이 되는 그 기호들을 알아야지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기호도 그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이 검색을 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기호를 모르는데 이 기호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잉 하는 이 퀘스천 마크를 뭔가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이 기호를 찍어가지고 이제 올려서 여러분 고수님들 이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또 도안을 촬영하는 것은 금지입니다. 물론 기호 하나를 그려가지고 이 기호가 뭔가요? 하거나 그 부분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괜찮아요. 어쨌든 그 기호를 그 작품에서만 쓰는 고유 기호가 아니기 때문에 기호 자체에 대한 질문은 괜찮은데 근데 그렇게 그것만 찍기가 어렵거든요. 그래가지고 검색이 바로바로 안 되고 검색을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는 분의 답변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기는 한데 제가 한동안 차트 도안에 좀 빠져서 있던 이유가 그만의 또 성취감이 있습니다. 이 기호를 읽어내는 성취감이 있어요. 아 이거구나 하면서 하나하나씩 이 기호의 다양함을 알아가는 그것도 성취감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처음에 느껴본 게 에버딘 가디건이었거든요. 에버딘 가디건이 이 차트식 도안인데 서술이 같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어서 말씀드린 혼합형 도안이 바로 여기에 해당될 것 같아요. 차트도 있고 서술도 있는 형태예요. 어떤 거는 차트로 보여드리는 게 더 유리한 게 있고 어떤 거는 또 말로써 설명하는 게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연하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혼합을 해서 이제 만들어낸 도안이 있는데 에버딘 가디건이 좀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차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오라고 하는 서술이 좀 있어요. 러브모드 가디건도 혼합형이죠. 그래서 차트가 있고 이렇게 옆에 또 서술도 있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모르는 부분들이 나왔을 때. 그렇다고 혼합형이라고 그러면 되게 완벽하네 이런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서술류의 설명이 너무 많아. 너무 과도하게 친절하려고 했어. 그러면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금 더 복잡해 보이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지간에 기본적으로 차트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 도안이라면은 차트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레벨에 맞는 도안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 주변에도 이제 옷을 뜨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내가 뜨면 좋겠냐라고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같은 초보라고 하더라도 나는 모르는 게 나왔을 때 찾아볼 준비가 되어 있어 하는 초보랑 모르는 거는 나 진짜 못해 뭔가 아는 걸로만 구성되어 있는 옷이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도안 자체에 물론 초보, 중급 뭐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레벨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지간에 계속 초보에 머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뜨다 보면은. 그래서 이걸 뜨고자 하는 용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겁도 없이 왕초보 때 라나베스트를 도전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 되돌아뜨기가 뭔지도 모르고 경사뜨기가 뭐야?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어깨에 뭐 경사가 있어?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였고 그냥 무늬만 보고 이거 꽈배기네. 이거 나도 목도리 만들 때 많이 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덥석 구입을 했던 도안이었는데 제가 그 도안을 뜨고 나서 양말도 뜰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도안 안에서 배울 게 정말 많았거든요. 뭔가 경사를 뜰 수 있는 것들도 많이 배웠고 옷 전체를 구성하는 그 규칙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던 도안이었어요. 분명하게 초보자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만한 레벨이 있는 거는 맞지만 만약에 내가 어떤 도안을 정말 떠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떠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도안 안에서 배울 수 있는 기법들은 초보들이 뜰 수 있는 레벨의 도안이던 정말 상급자들이 뜰 수 있는 레벨의 도안이던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다 뜰 수 없을 거 아니에요.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디자인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고 그걸 구입을 한 다음에 찬찬히 읽어보고 이거는 뭐지? 겁은 나기는 하지만 가가지고 또 어떻게든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 처음에 시작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탑다운 V넥 스웨터나 아니면은 아주 기본적인 가디건 있죠? 그런 거 한 2벌, 3벌 정도까지 떠보시면은 아마 그 다음부터는 사실 레벨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아예 막 나는 겉뜨기도 몰라요. 코 잡는 거 아예 모릅니다. 그게 뭡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그건 다른 이야기죠. 아예 기본 스텝, 그러니까 아예 뜨개 자체를 모른다 이런 단계에서 말고
나는 이제 옷 하나 떠봤고 초보이기는 하지만 이제 나 어느 정도 떠봤고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 싶고 그런데 나 아직 초보야 막 이러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뜨고 싶은 거 있으시면은 찾을 그 용기를 내시고 그냥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는데 바로 도안과 튜토리얼의 차이입니다. 정말 이게 애매한 부분이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이런 제가 저한테 있던 일은 아니지만 도안과 튜토리얼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이해는 돼요. 요즘에는 동영상 강의 같은 거가 정말 많고 또 무료로도 이렇게 확인을 하면서 옷을 뜰 수 있는 기회들이 많으니까 그게 디폴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도안을 구입하면 당연히 이 영상 강의도 같이 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실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뜨개를 해보셨다라면은 그리고 외국 도안도 해보셨다 하시면은 이해를 해주시는 부분이겠지만 도안이랑 튜토리얼 영상은 다릅니다. 도안은 말 그대로 설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어디 가서 저는 뜨개 도안을 만듭니다 라고 하면은 사실 뜨개를 안 하시거나 뜨개 알긴 아는데 잘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도안? 그게 뭐야?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설명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설명서 자체가 영상 강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튜토리얼은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시연 강의인 거잖아요. 그런데 도안은 말 그대로 이렇게 어떻게 하시오라고 하는 뭔가 설계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설계도를 가지고 튜토리얼을 진행한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영상으로 나오지 않으면은 뭔가 도안이 뭔가 정성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튜토리얼이 없으면은 못 될 것 같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가 봐요. 물론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이 튜토리얼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저도 모르는 스킬들에 대해서 튜토리얼 강의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얘가 있어야만 뜰 수 있다. 이 상태로 계속 유지가 된다면 사실은 뜨개 생활을 조금 더 풍부하게 갖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영상으로만 하시게 된다면은 이제 이 이상에 들어가는 작품들을 즐기시기가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영상도 찍어주지 왜 영상을 안 찍어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작품을 사랑을 가지고 만든 작가 입장에서 어떻게 튜토리얼 영상을 안 만들고 싶겠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강의 영상 이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뜨개 도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능력과 그 다음에 영상 촬영을 해서 그것을 튜토리얼로 만들어서 내는 그 능력이 정말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완전히 다른 분야인 거죠. 그래서 작가님들마다 또 원하시는 방향이 다르실 거고 또 이 만들어가는 환경과 그 다음에 여건 그 다음에 이 스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저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도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어떤 작가님들이던 진짜 쉽게 보여드리고 싶고 뭔가 더 뭔가를 또 이제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더 뭔가를 드리고 싶고 그거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작가님들이 다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떤 도안에서는 영상 강의가 있고 또 어떤 영상에서는 도안, 설계도 말 그대로 도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뭔가 도안을 했을 때 이런 영상 강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분이 조금 이런 영상 자료에도 힘을 써준 도안이구나 이렇게 평가가 돼야 되는 거지 왜 영상 강의가 없어? 이거는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만큼 너무 도안 자체가
같은 작가님이어도 굉장히 자료 구성되어 있는 게 다르고 하니까 충분히 처음에 이제 많은 것들을 떠보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이제 같은 거만 비슷한 거를 떠보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이해를 또 가지고 또 도안을 찾아보신다면은 조금 더 다양한 도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도 한번 담아봤습니다. 참, 이게, 누군가한테는 굉장히 좀, 이걸 당하게 생각하면 안 돼! 라는 얘기로 이게 들릴까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떤 다른 영상에 이제 뭐 댓글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도안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런 얘기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거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실 거고 또 이거를 만드는 도안 작가분들도 되게 난감한 부분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그거를 이제 업으로 삼고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를 염두를 하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저한테도 그런 문의가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어떻게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다가 이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역시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멀티는 글러 먹었군요. 여러분들 오늘의 뜨개톡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브이로그에서 또 다시 뵐게요. 제 스마트 스토어에도 많이 놀러와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이야.